자, 이번 시간에는 요 제이슨 데이터로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우리 8강에서 8강이 아니죠. 그 블로그에는 이제 8강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밑에 보면 안 했던 게 있어요. 무한 참조 방지하기라고. 이거는 지금 하는 거는 백데이터가 있어야 돼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건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한 참조 방지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 EPA 할 때. 이게 문제도 많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적절한 거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지금 말고 나중에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그때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점을 이 방식으로 해결해 볼 건데 그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점이 있네요. 점이. 자, 이번 시간은 완전 이론 수업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개수를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개수를 요청을 한다는 건 주소의 데이터를 담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get 요청은 어떤 요청이냐면 이런 요청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내면 이게 get 요청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에 담아서 엔터를 치는 걸 get 요청이라고 합니다. get 요청. 그리고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주소를 치면 모든 게 get 요청이에요. get 요청의 특징은 뭐냐면 특징은 데이터 형태가 키밸류 형태고 얘는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얘 특징은 바디로 데이터를 담아 보내지 않습니다. 바디가 없다는 거예요. HTTP 바디가 없다는 거예요. get 요청. 끝. 자, 두 번째로 이 포스트와 풋과 딜리트 요청은 얘들은 이제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죠. 얘는 이제 인서트 하는 거고 얘는 업데이트 하는 거고 얘는 딜리트 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변경하는 요런 요청은 내가 데이터를 다 보내야 될 게 많아요. 가령 내가 이제 회원가입을 하려면 내가 전송해야 될 데이터가 뭐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메일, 뭐 어드레스, 주소 같은 거나 그리고 이제 시간, 뭐 젠더, 성별 뭐 이런 것들을 막 같이 전송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낼 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포스트 요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폼 태그에 메서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면 돼요. 근데 이제 폼 태그가 한계가 있는 게 폼 태그는 get 요청과 포스트 요청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put 요청과 delete 요청을 할 때는 폼 태그로 못 해요. 요청을.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포스트 요청할 때는 그냥 폼 태그 쓰고 풋 요청할 때는
나 딜리트 요청할 때는 자바스크립트 요청하고 이러면 프로그램 로직이 이때는 이 폼 태그 쓰고 이때는 폼 태그를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또 폼 태그로 데이터를 요청할 때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전부 다 데이터가 키밸류 형태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통일을 하는데 어떻게 통일하냐면 자바스크립트로 AJAX 요청을 하고요. 플러스 데이터는 그냥 제이슨으로 통일하는 게 좋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통일해버리면 구분을 안 해도 되거든요. 포스트 풋 딜리트를. get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get은 보통 언제 쓰죠? 셀렉트 할 때 쓰니까 얘들은 insert, update, delete 할 때 쓰고 얘들은 그냥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 AJAX 요청을 하고 데이터는 제이슨으로 통일해서 전달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스프링에서는 이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뭐가 있냐면 폼 태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나왔냐면 이 태그는 포스트 요청도 가능하고 푼 요청도 가능하고 딜리트 요청도 가능하고 get 요청도 가능한 이 폼 태그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폼 태그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폼 태그를 두고 있는데 이 폼 태그가 요런 거를 이제 프리픽스로 태그 라이브러리로 설정을 해주고 태그 라이브러리로 제위해 그러면서 폼 태그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폼 태그. 자, 이렇게 쓰면 이 폼 태그는 메서드에 폼 태그는 메서드에다가 포스트 요청 뿐만 아니라 푼 요청, 딜리트 요청을 다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게 없나? 폼 태그 이런 식으로 폼 태그는 이 메서드에다가 포스트 말고 put, delete, get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도 되긴 한데 그냥 나중에 요것도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얘를 사용 안 할 거고 얘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 컨트롤러의 파신 전략이 있는데 스프링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키 밸류 데이터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파싱해서 변수에 담아줘요. 이런 변수에다가. 그러니까 가름 get 요청도 키 밸류잖아요. 그리고 포스트 요청 중에서도 XWW 폼 URL encoded로 컨텐트 타입을 만들어서 전송을 하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요 타입으로 해서 전송을 하면 요 타입으로 만들어서 전송한다는 건 키밸류 타입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는 함수의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키밸류 형태의 데이터를 오브젝트로 파싱해서 받아줄 수도 있어요. 스프링은.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해당 오브젝트에 이 세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프링이 이제 이 세터를 호출해 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 세터가 없으면 요거 못 받아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가 여기 딱 당길 때 스프링이 이 해당 오브젝트를 뉴해 가지고 이 유저 오브젝트에 set 유저네임 그리고 요거는 오터네요. 수정할게요.
이 set 유저네임과 set 패스워드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여기에다 다 담아주거든요. 그래서 세터가 없으면 이거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터만 있다면 담아줘요. 이때 하나 더 주의를 한다면 얘가 지금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만 두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내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보내는 데이터가 포스트 방식의 키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보낼 건데 요게 xwww form url encoded 방식인데 이때 키가 유저네임이고 and 패스워드가 1234면 요 키 값이 유저네임 패스워드랑 요 변수 값이랑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터가 호출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저의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이 변수랑 이 세터에 있는 이 변수랑 다르잖아요. 유저네임 패스워드라고 돼 있지 유저네임 2 패스워드 2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넣어줘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 넣어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만 보내도요. 전송을 해도 유저 오브젝트로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세터를 호출해서 널이 들어올 거니까 얘는 널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내가 보내는 게 적은 건 괜찮아요. 이렇게 딱 맞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요런 걸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팟이 오류납니다. 세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프링에서 오류가 날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자, 여기 보면 더미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 이렇게 받잖아요. 얘로. 그럼 이 유저가 안 들고 있는 값을 한번 받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유저네임 있잖아요. 그럼 내가 포스트맨 열어서 한번 요청해 볼게요. 한번. 그때 인서트 했던 게 얘네요. 자, 내가 정상적으로 뭐 옐로우라는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인서트를 하면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메일은 이 유저 오브젝트가 들고 있죠. 그래서 샌드하면 회원가입이 되면서 제대로 받아요.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머지 값들은 널이 되겠죠. 0이나. 근데 이제 없는 걸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내가 하나를 넣는데 만약에 젠더를 넣잖아요. 젠더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남이라고 해서 샌드를 하면 오류가 안 나네요. 이건 그냥 알아서 걸러 주나봐요. 이건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얘는 오류가 안 나네요. 없는 걸 넣어도 오류가 나지 않네요. 그러네요. 그냥 알아서 매칭이 안 되나봐요. 얘는 없으니까 그냥 호출을 안 하나봐요. 세트 함수를. 근데 이거는 맞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라고 적혀 있으면 게터와 세터가 다 있다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게터만 만들잖아요. 세터 없이.
여기 게터만 만들면, 잠깐만요. 그냥 이거 안 쓰고 여기다가 게터 세트를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셀렉트를 해서 만들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셋 이메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오류가 여기서 나왔는데 요것만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보기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전송을 하면, 회원가입을 요청을 하면 오류가 나요. 세터가 없기 때문에. 컬럼 이메일이 null이라고 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다가 세터를 컨트롤 Z에서 만들면 잘 받아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프로그램에 좀 문제가 있네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걸 지우고 다시 데이터라는 어노테이션을 넣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유저네임이 유니크 해야 되잖아요. 그쵸? 유니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복된 유저네임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DB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중복된 유저네임이 들어가니까 일단 삭제를 좀 할게요. delete from id 유저의 where id가 5번 6번 7번 다 삭제됐고 커밋 됐고요. 어떻게 하냐면 중복 안 들어가게 여기다가 콤마를 해서 유니크에서 true라고 좀 걸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중복되는 게 안 들어갈 거예요.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send 하면 응? 들어가네요. 이거는 얘를 create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새로 생성이 돼야 돼요. 자, 새로 생성됐고 다시 업데이트로 바꿀게요. 저장하고 서버 재실행되면 샌드 해볼게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기 자, 옐로우로 회원가입하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좀 오래 날 거야. 그쵸? 에러가 뜹니다. 듀플리케이트 하다고.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키 밸류가 아닌 데이터는 어떻게 판시할까라고 하는데 키 밸류가 아닌 제이슨 데이터가 들어오면 스프링 기본 파신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뭘 걸어줘야 되냐면 request body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받아야 돼요. 유저 오브젝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키 밸류가 아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올 때 안으로 잭슨이라는 라이브러리가 발동돼요. 메시지 컨버터 클래스를 구현한 잭슨 라이브러리가 발동하면서 제이슨 데이터를 자바 오브젝트로 파싱해서 받아줘요.
그러니까 키밸류가 아닌 데이터는 리퀘스트 바디를 꼭 붙여야 됩니다. 안 붙이면 안 받아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키밸류 데이터가 아니라 제이슨 데이터를 어떻게 그러면 전송을 할 수 있냐면 이런 폼 태그 하나 만들고요. 이런 폼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아이디만 만들어요.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이메일.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하나 걸 건데 join.js라고 여기서 뭘 하면 되냐면 jQuery를 쓸 건데요. 서브밋 버튼이 클릭이 되면 얘가 클릭이 되면 이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 클릭이 되면 해당 펑션이 실행이 되는데 이 달러 유저네임의 밸류랑 샵 유저네임의 밸류라는 건 요 아이디를 찾아서 이 인풋 태그에 적혀있는 글자랑 패스워드랑 이메일 요거를 변수에 담고요. 데이터 오브젝트로 딱 묶어요. 그리고 나서 포스트 AJAX 요청을 하면 되는데 jQuery로 포스트 방식으로 해당 URL에 이 데이터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를 요 json.string ify 함수를 실행을 하면 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JSON으로 변경해줘요. JSON 스트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보내는 데이터는 애플리케이션 JSON 타입이야 라고 컨텐츠 타입으로 알려주고 전송하면 됩니다. 이건 지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전송이 됩니다. 요런 방식을 쓸 거예요. 지금 그렇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